그날도 똑같았다. 눈 뜨자마자 고양이 콩이가 주연의 배 위로 폴짝 뛰어올랐다. 아오, 콩아 오늘도 내 알람이 제일 정확하네. 주방에서 원두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민우가 먹고 남긴 소주 한 병, 된장찌개, 그릇이 말라붙어 있었다. 또 혼자 한 병 다 마셨네 힘들다더니 요즘 무슨 일 있나? 정민우. 그녀의 남편. 둘은 연애 2년, 결혼 3년. 아이는 아직 없지만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주변 친구들은 늘 넌 시댁 스트레스 없어서 좋겠다고 말했고 주연도 이만하면 운 좋은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술을 마셨다. 그렇다고 난폭하거나 감정을 쏟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다. 그게 이상했다. 민우야, 나간다. 출근 준비를 마친 주연이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띵동. 문 앞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응? 민우 또 뭐 시켰어? 아무 로고도 없었다. 송장도 없었다. 오직 수신자만 적혀 있었다. 정민우, 그리고 그의 아내 박주연. 이거 뭐지? 주연은 택배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왠지 모르게 손에 닿는 질감이 차가웠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그녀의 손이 멈췄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듯 낯선 필체가 튀어나왔다. 민우 씨, 기억나요? 2019년 12월 24일, 마포 망원동. 그날 이후 전 매일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제게 남겨진 걸 전 혼자 안고 살아야 했거든요. 주연의 손끝이 떨렸다. 나무 상자를 열었다. 작은 머리핀 하나. 그리고 아이와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아이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럼 흐릿했지만 남자의 얼굴은 또렷했다. 정민우. 이게 뭐야? 퇴근 후 들어온 민우. 주연은 소파에 앉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편지를 보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그게 오래된 일이야. 그때는 뭐? 실수? 술김? 외로워서? 아니면 잠깐 사랑했었던 사람? 정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주연은 깨달았다. 그는 그 여자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쩌면 그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걸. 민우는 입을 열었다. 망원동, 게스트하우스, 크리스마스. 정민우는 그 시절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때 회사에서 잘릴 위기였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었고. 그때 만난 여자가 있었어. 조윤아. 그 이름은 편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주연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럼 그 여자가 지금? 몰라. 난 진짜 몰랐어. 그 뒤로 연락 끊겼고. 그리고 너 만났고 너랑 결혼했고. 주연은 식탁으로 걸어가 상자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 최근에 보낸 거야. 그리고 이 주소 봤어. 봉투 한쪽에 적혀있는 충청남도 서산의 주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우야? 민우는 침묵했다. 그날 밤 정민우는 샤워기 아래 주저앉아 있었다. 뜨거운 물이 내려와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박주연은 침대에서 아이 사진을 확대해보며 혼잣말했다. 이 애가 진짜 민우 아이면 난 뭐가 되는 거지. 그녀는 화가 나기보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주연은 민우에게 말했다. 나 서산에 다녀올게. 뭐? 진실은 내가 확인할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넌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 충청남도 서산, 작은 바닷마을. 주연은 사진 속 배경이었던 작은 펜션 앞에 섰다. 오래되었지만 정갈한 2층 목조 건물. 그 앞마당엔 어린 여자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웃으며 달려가는 여자. 주연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 여자가 조윤아였다. 조윤아와 박주연의 대면. 아이의 정체. 정민우가 알지 못한 또 다른 비밀. 윤아가 당신 남편 아직 나한테 혼인신고 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충청남도 서산까지 2시간 30분의 거리.
차창밖 풍경은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바다였지만 박주연의 머릿속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민우는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걸까? 그리고 그 아이 정말 민우의 아이가 맞는 걸까? 주연은 차에서 내리며 그 펜션 간판을 바라보았다. 달빛숲 게스트하우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와 같았다. 그리고 펜션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주연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집 안으로 쏙 들어간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나온다. 단정한 얼굴, 큰 눈 밑에 흐릿한 점 하나. 사진 속 여자. 조윤아. 안녕하세요. 조윤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정민우 씨의 아내입니다. 조윤아의 눈빛이 딱 굳는다. 드디어 오셨네요. 그녀는 말없이 주연을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응접실. 커피 2잔 사이로 정막이 흐른다. 윤아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주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사진과 머리핀도요. 그 아이가 정민우 씨의 딸이에요. 확실해요? 피검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 저 혼자 만들 수 없었죠. 왜 이제 와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윤아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군다. 사실 전 계속 기다렸어요. 민우 씨가 돌아올 줄. 아니면 적어도 왜 그랬는지 말이라도 해줄 줄. 근데 3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었고 우연히 지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가 결혼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군요. 편지는 사실 경고였어요. 민우 씨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요. 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뭐죠? 조윤아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다. 민우 씨. 그 사람 아직 저랑 혼인신고 돼 있어요. 박주연의 눈동자가 떨렸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민우 씨는 아직 제 남편이에요. 조윤아는 핸드폰을 열어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을 보여줬다. 혼인신고일자 2020년 1월 2일. 신고인은 정민우 조윤아. 이게 말이 돼요? 민우는 저랑 2021년 4월에 결혼했어요. 그랬겠죠. 하지만 이혼 절차 없이 그냥 떠났고 전 그걸 그대로 두고 살았어요. 위자료 받을 생각이에요? 아니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자신의 아빠를 기억하길 바랐어요. 사진 속에서라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연은 손을 덜덜 떨었다. 민우가 숨긴 진짜 비밀. 그는 유부남 상태로 주연과 결혼한 거였다. 박주연, 민우의 혼인도 위법. 결혼은 무효일 수 있다. 눈앞이 캄캄했다. 도착하자마자 민우는 소파에서 눈을 떴다. 다녀왔어? 주연은 코트를 벗지도 않고 말했다. 넌 유나 씨랑 이혼한 적 없었더라. 민우는 숨을 멈췄다. 뭐?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당신은 법적으로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어. 그건 그때 혼인신고했던 거 나도 까먹고 있었고 유나가 하자고 해서 그냥 까먹었다고. 그럼 난 뭐야 정체가. 민우는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너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그 말 못했어. 지키고 싶었던 사람한테 제일 큰 거짓말을 한 거야 지금. 그날 밤 주연은 콩이만 아는 채 거실에서 잤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민우의 두 번째 인생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충청남도 서산까지 2시간 30분의 거리. 차창밖 풍경은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바다였지만 박주연의 머릿속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민우는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걸까? 그리고 그 아이 정말 민우의 아이가 맞는 걸까? 주연은 차에서 내리며 그 펜션 간판을 바라보았다. 달빛숲 게스트하우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와 같았다. 그리고 펜션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주연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집 안으로 쏙 들어간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나온다. 단정한 얼굴, 큰 눈 밑에 흐릿한 점 하나. 사진 속 여자. 조윤아. 안녕하세요.
조윤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정민우 씨의 아내입니다. 조윤아의 눈빛이 딱 굳는다. 드디어 오셨네요. 그녀는 말없이 주연을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응접실. 커피 2잔 사이로 정막이 흐른다. 윤아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주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사진과 머리핀도요. 그 아이가 정민우 씨의 딸이에요. 확실해요? 피검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 저 혼자 만들 수 없었죠. 왜 이제 와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윤아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군다. 사실 전 계속 기다렸어요. 민우 씨가 돌아올 줄. 아니면 적어도 왜 그랬는지 말이라도 해줄 줄. 근데 3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었고 우연히 지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가 결혼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군요. 편지는 사실 경고였어요. 민우 씨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요. 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뭐죠? 조윤아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다. 민우 씨. 그 사람 아직 저랑 혼인신고 돼 있어요. 박주연의 눈동자가 떨렸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민우 씨는 아직 제 남편이에요. 조윤아는 핸드폰을 열어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을 보여줬다. 혼인신고일자 2020년 1월 2일. 신고인은 정민우 조윤아. 이게 말이 돼요? 민우는 저랑 2021년 4월에 결혼했어요. 그랬겠죠. 하지만 이혼 절차 없이 그냥 떠났고 전 그걸 그대로 두고 살았어요. 위자료 받을 생각이에요? 아니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자신의 아빠를 기억하길 바랐어요. 사진 속에서라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연은 손을 덜덜 떨었다. 민우가 숨긴 진짜 비밀. 그는 유부남 상태로 주연과 결혼한 거였다. 박주연, 민우의 혼인도 위법. 결혼은 무효일 수 있다. 눈앞이 캄캄했다. 도착하자마자 민우는 소파에서 눈을 떴다. 다녀왔어? 주연은 코트를 벗지도 않고 말했다. 넌 유나 씨랑 이혼한 적 없었더라. 민우는 숨을 멈췄다. 뭐?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당신은 법적으로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어. 그건 그때 혼인신고했던 거 나도 까먹고 있었고 유나가 하자고 해서 그냥 까먹었다고. 그럼 난 뭐야 정체가. 민우는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너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그 말 못했어. 지키고 싶었던 사람한테 제일 큰 거짓말을 한 거야, 지금. 그날 밤, 주연은 콩이만 아는 채 거실에서 잤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민우의 2번째 인생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14층. 정민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연은 말없이 그를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시며 민우를 본다. 둘 사이엔 며칠째 말이 없다. 혼인 무효 소송 알아보고 있어.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사인해서 보내면 이혼 절차 될 거야. 그럼 우리 결혼도 정리되겠지. 정리. 주연이 조용히 말한다. 당신한테 그게 그냥 정리야? 그게 아니라 난 정말 너랑 살고 싶었어.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 근데 당신은 이미 거짓에서 시작했어. 주연은 물잔을 싱크대에 툭 내려놨다. 며칠 뒤 민우는 혼자 충남 서산을 다시 찾는다. 유나를 보기 위해서였다. 돌아왔네. 조윤아는 아이를 안고 나와 민우를 맞는다. 아이 이름은 뭐야? 지율이. 정지율. 내 이름을 붙였네. 내가 준 건 이름 하나뿐이니까. 내가 그때 왜 떠났는지 말해줄게. 지금 와서? 그때 널 좋아했지만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솔직히 무서웠어.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러고는 작은 레코더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거 내가 떠나기 전날 남긴 음성. B. 유나야 미안하다. 넌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아이 내가 키우진 않을 거야. 나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 안 됐어. 솔직히 책임보다 도망이 더 쉬워 보여. 그래서 난 떠난다.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거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기억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다음 날, 박주연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위혼이죠. 남편분이 기존 혼인 상태를 숨기고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엔 혼인 무효 소송도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알면서 숨긴 게 아니라면요.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건 민법상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마음에서 시작돼야죠. 밤. 주연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본다. 민우와 조윤아, 그리고 아이. 그 아이가 웃고 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민우의 미소와 똑같다. 그녀는 민우에게 묻는다. 그 아이 사랑해? 아니면 그냥 책임이야? 민우는 말없이 앉아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처음엔 책임이었어. 근데 사진을 계속 보니까 자꾸 웃는 게 내 어릴 때랑 똑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갔어. 주연은 그 말에 눈을 감는다. 며칠 뒤 주연은 회사 옥상에서 절친한 후배 예림에게 털어놓는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예림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웃는다. 나는 솔직히 민우 씨 쌍으로 따기부터 갈겼을 것 같긴 한데 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언니, 그 사람이 진짜 언니 사랑했던 건 맞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 회사 오면 늘 언니 도시락 사진 자랑했거든.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조윤아에게 있었다. 주연은 우연히 유나의 SNS를 본다. 그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계정. 최근 올라온 사진 하나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댓글. 지율이 아빠랑 요즘도 연락해요. 키읔키읔키읔키읔. 계정 차단됨. 주연은 캡처한 사진을 유나에게 보낸다. 유나 씨, 이 댓글 무슨 뜻이에요? 조유나의 답장은 짧았다. 지율이 아빠. 민우 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 늦은 밤. 거실 소파 위. 박주연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다. 사진 속 남자. 어린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다. 주연이 선물했던 파란 스트라이프 넥타이가 그의 목에 묶여 있다. 이건 설마 그 넥타이. 주연이 회사 후배 김태영에게 줬던 생일 선물이었다. 그는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준 민우의 절친이자 주연의 회사 동기였다. 주연은 벽에 기대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게 무슨...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조윤아.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왔어요? 사진. 저 남자 누구예요?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숨을 깊이 내쉰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에요. 김태영 씨. 민우 씨 친구라면서요. 그럼 설마. 지율이. 사실 누가 아빠인지 몰라요. 뭐라고요?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아빠가 누군지 나도 확신 못해요. 민우는 술에 취해 밤 늦게 귀가했다. 주연은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야. 지율이 너 딸 아닐 수도 있대. 유나 씨가 그랬어. 태영 씨랑도 관계 있었고 정확히 누가 아빠인지 모른대. 민우는 벽에 기대어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엔 서글픔만 담겨 있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 사진을 보며 밤새 울던 거, 다 뭔데? 난 진심이었다. 그 아이한테, 유나한테도. 물론 너한테도. 주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주연은 다시 서산을 찾는다. 이번엔 조윤아에게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러 간다.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한 주연. 아이 지율이와 눈이 마주친다. 안녕하세요. 누나 누구세요? 너랑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 그 순간 한 남자가 나무 계단을 내려온다. 김태영이다.
태영은 당황한다. 박주연, 오랜만이네요. 혹시 여긴 왜? 태영은 말없이 유나를 본다.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린다. 지율이 아빠가 당신이에요? 아니, 아니야. 그냥 책임지려고 했어. 뭐라고요? 유나가 그때 말했어. 민우는 도망갔고 자기는 혼자 낳겠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럼 내가 키울게. 너랑 애 내가 책임질게. 그 말했다고 그게 진짜 아빠가 되는 건 아니잖아. 다음 장면. 박주연은 정민우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다. 지율이는 내 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진짜 문제야. 민우는 고개를 떨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주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난 너랑 이혼할 거야. 민우는 눈을 감는다. 그래. 며칠 뒤 이혼 조정 서류가 접수된다. 민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간다. 주연은 광고회사에서 팀장 승진 통보를 받는다.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 태영이 꽃다발을 들고 온다. 그동안 미안했어. 괜찮아. 혹시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면 그땐 나도 그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주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웃는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주연은 혼자 지하철 플랫폼에 앉아 있다. 무릎 위에 조윤아가 보낸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그 안에는 친자 확인 결과지. 그리고 메모 한 장. 정지율 친생부 김태영. 박주연 씨,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당신만은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주연은 결과지를 천천히 접는다. 그리고 일어나 지하철을 탄다. 카메라는 멀어지며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박주연의 내레이션. 사랑은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그래도 나는 안다.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서울. 어느 화창한 봄 아침. 카메라가 창밖에 햇살을 따라 거실로 들어오면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박주연이 보인다. 삼각김밥, 컵라면. 예전 같았으면 민우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을 식사. 혼자 사는 거 이렇게 편한 거였나? 주연은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내린다. 광고회사 회의실. 팀장으로 승진한 그녀는 당당하고 단단해졌다. 이번 캠페인 메인 컨셉은 거짓 없는 일상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동료들은 박수를 친다. 그녀의 말에 무게가 실려 있다. 거짓 없는 하루. 그게 그녀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다. 야근 후. 지하철역 앞 김태영이 서 있다. 퇴근했지? 웬일이야? 기다렸지. 밥 먹자. 아니면 술이라도. 주연은 태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오늘은 괜찮아. 호프집. 두 사람은 진심 섞인 대화를 나눈다. 솔직히 말해. 너 유나랑 사랑했었어. 사랑까진 아니었어. 하지만 책임은 지고 싶었어. 누군가는 그의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았거든. 그 누군가가 너였어야 했던 이유는 그냥 나라도 아니면 그 사람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 그런 내 마음 예전엔 참 멋지다 생각했는데 이젠 좀 위험하단 생각도 들어. 왜? 누굴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그게 결국 또 다른 누굴 아프게 하더라. 태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지금의 너한테 끌리는 걸까 봐. 조심하고 있어. 주연은 그 말을 듣고 웃는다. 넌 여전히 바보다. 며칠 뒤 조윤아에게서 한 통의 택배가 도착한다. 작은 노란 편지 봉투. 박주연 씨에게 마지막 인사. 그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 지율이가 유치원 앞에서 민우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유나의 편지. 지율이에겐 두 명의 아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우 씨에게 한 번만의 면회 기회를 줬어요. 아이는 아빠의 손을 기억하더군요. 주연 씨.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꼭 본인만을 위해 살아주세요. 주연은 손으로 사진을 가만히 쓸어본다. 민우의 얼굴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고 아이의 표정엔 해맑음만 남아있었다. 봄. 북촌 한옥마을 골목길. 주연은 셀프 사진관 앞에 선다. 거울을 보며 살짝 립스틱을 고치고 웃는다. 혼자 들어간 부스에서 리모컨을 누르고 사진을 찍는다. 찰칵, 찰칵, 찰칵. 마지막 컷에서 문이 열리고 태영이 들어온다. 나도 찍자. 갑자기 뭐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록이 될 수도 있잖아. 주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럼 두 번째 기록은 좀 더 웃는 얼굴로 남기자. 내레이션 박주연. 진실은 아프다. 그래서 때론 외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진실만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만든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서울 북촌. 오래된 책방 한켠에 앉아 박주연은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적고 있다. 지금의 나에게 과거의 나를 소개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몇 초간 펜을 멈추고 창밖을 본다. 햇살이 예쁘게 내리쬐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주연은 조용히 사직서를 쓴다. 광고팀 팀장 자리 승진한 지 채 6개월도 안 됐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과보다 자신을 위한 하루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퇴사 후 주연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연다. 책과 식물,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진 공간. 이름은 다시 비긴 에그 AIN. 첫 손님은 김태영이었다. 너 진짜 차렸네. 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서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도 도와주러 왔지. 도우려면 커피부터 사와. 한 달 뒤 정민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보낸 사람은 박주연. 내용은 단 한 문장. 당신의 진심, 나는 진심으로 기억합니다. 부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하길. 민우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책상 위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둔다. 지유리는 지금도 종종 그림 엽서를 보내온다. 그림 속엔 언제나 해맑은 웃음으로 그려진 가족이 있다. 엄마, 아이, 그리고 아빠라고 적힌 사람. 민우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다. 조유나 역시 변해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대신 작은 도서 카페를 열었다. 지유리는 어느새 6살. 한글을 막 읽기 시작했고 그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매일 책을 읽어요. 나는 책보다 사탕이 좋아요. 나중에 커서 나는 엄마랑 책 파는 사람이 될래요.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가을. 한강 산책로를 걷는 두 사람. 박주연과 김태영. 언제 이렇게 쌀쌀해졌지? 사람 마음이랑 똑같지. 갑자기 바뀌고 적응 안 되게. 그래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잖아. 그럼 우린 이제 봄인가? 겨울 끝자락. 딱 코트 입기 좋은 계절. 두 사람은 조용히 웃는다. 주연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다. 마지막 장면. 주연의 디자인 스튜디오. 한쪽 벽에 걸린 그녀의 글귀. 당신이 겪은 모든 상처는 당신을 만든 재료입니다. 사랑도, 이별도, 거짓도, 용서도.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며 따뜻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주연의 모습이 잡힌다. 그녀는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다.